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을 찾는 것은 주시장의 오래된 수건이죠. 최근에 국내외 추세 상승은 아무래도 AI, 그리고 AI에서 파생된 여러 산업일 텐데 아시겠지만 전력기기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외 모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산업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또 그 산업에 들어가는 원자재 업스트림 쪽이다 보니까 원자재를 챙겨보면 산업의 강한 모멘텀을 챙겨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력기기와 관련된 얘기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요. 미국 내의 구리 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재고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시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구리 가격 여러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미국 내의 구리 수요로 인한 상승 모멘텀도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여기 보시면 LME 미주가 있고 이 코맥스가 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하고 런던 거래소 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 다 재고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고의 합계가요. 6개월 전에 12만 톤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만 톤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재고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추상 가능한 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구리를 조금 사두르고 있다. 중국이 최근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GDP 진작책을 쓰면서 구리 수요를 다시 높이고 있는 게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미국 내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기기에 들어가는 구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재고가 하락한 만큼 미국 내에서는 구리 그리고 더불어서 전력기기와 관련된 주가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 관련 구리 수요는 작년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책임을 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과 내년에는 미국 내 수요 증가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무려 35에서 5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내 관련 수요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3년 20에서 25만 톤이었던 구리 수요가요. 내년에는 45에서 5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리의 어떤 핵심 수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데이터 관련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 관련 데이터에서 거의 40% 가까이 구리 수요가 챙겨갈 수 있다, 잠식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증시 대담에서는 챙겨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전력기기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재고를 더 쌓아야 되고 이 재고를 쌓으려면 구리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머징의 경제를 책임지는 닥터 코퍼 이 얘기가 나왔던 게 글로벌 경기를 반영한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닥터 코퍼를 보면서 전력기기의 모멘텀, AI의 모멘텀을 좀 챙겨보는 그런 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전력기기, 인프라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업종도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구리 가격이 저는 이번 주에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 게 수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AI 전체적인 성장성을 책임지는 그런 실적 발표인데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구리 가격이 버텨준다면 중국의 모멘텀도 있지만 AI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요. 엔비디아 자체의 주가보다는 구리 가격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은 확인해 볼 수 있고 전력기기 하면은 사실 이튼이라든지 미국 내 업종이 조금은 약간 고공권에서
약간 뭐랄까요? 변동성이 보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주가 자체가 많이 비싸졌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재정 부양책이 계속 6월, 7월, 8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인프라와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와 관련된 매출액이 올해 내년 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정말 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인지까지도 저희들이 자세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기기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유틸리티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챙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지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구리 가격 그리고 구리 재고를 보면서 AI발 훈풍으로 전력기기 수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미국 전력기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국내 어떤 인프라 전력과 관련된 밸류에이션 매력도 수준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한국 전력기기 종목들을 보면 일부 종목은 약간 단기 과열된 움직임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전력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종목들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미국 쪽은 이튼, 허벨, 퀀타 서비스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들 종목이 한 PBR이 4배 정도가 되고요. 네. 근데 이들 종목이랑 한국의 전력기기 종목이랑 1대1로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수 있냐 하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장주인 이제 현대일렉트릭을 봐야 되는데 최근 MSCI 편입 이슈 때문에 사실 단기 과열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들을 보자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외국인 비중 및 이제 시총인데 작년 10월 이후부터 외국인이 현대일렉트릭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글로벌하게 현일렉만한 종목이 없어서인데요. 네. 이제 매출액이 100%인 회사가 또 드물고 미국의 변압기 공장을 가진 회사가 또 현대일렉트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면서 시가총액이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HD 현대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까지 모두 뭐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일각에서는 뭐 2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 6년 정도 더 이 호황기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 전력기기 인프라가 AI뿐만이 아니라 이 교체 수요, 워낙 노후된 장비들이 많으니까 교체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2029년까지도 아니면 뭐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좀 비싸져 있는 거, 밸류에이션 부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질문하신 거를 다르게 이제 보면은 이제 29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냐? 다르게 질문하면은 피크아웃이 언제쯤 올 거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업계 선행 지표를 보면은 사실 모두 다 확장 중에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지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보시는 제조업자들이 전력기기 주문을 얼마나 내놓고 있냐 이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이클 때도 보면은 이게 수요 지표다 보니까 이게 꺾이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뒤에 변압기 가격이 빠졌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보니까 사이클은 여전히 확장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미국 유틸리티 회사의 캐펙스 동향입니다. 지금 사고 있는 것들이 변압기를 사고 있는 주체가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인데 원래는 거의 캐펙스가 플랫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 2년 전부터 계속 캐펙스를 10에서 15% 늘리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전력기기 업체들의 가이던스 또는 실적인데
이튼이나 허벨, 퀀타 서비스 모두 다 수주 잔고 올라가고 있고 가이던스도 매분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지표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사이클은 확장 중이다. 그래서 피크아웃을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부 조금 주가가 올라간 것들을 조심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선행 지표로서 제조업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뭐 유틸리티 캐펙스 그리고 전력기기 업체들 실적 이게 뭐 다 맞물리는 거긴 한데 아직은 피크아웃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주가가 일부 기업들은 좀 급등한 게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산업 전체적인 확장세는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보면 이제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형주는 좀 산업 전체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완만한 우상향을 보이는데 중소형주는 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급등이 막 나와버리니까 네. 이게 중소형주를 지금 가야 될지 대형주를 그냥 안전하게 들고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조금 더 비중을 담자. 중소형주를? 네, 네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장주가 HD 현대일렉트릭인데 네. 외국인이 계속 그렇게 샀지만 사실 기관 수급이 분산되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펀드에서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팔면서 소형주로 이제 분산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 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쪽보다는 일진전기라던가 아니면 중소형 이제 전력기기 회사들을 집중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진전기라든지 중소형주들도 지금은 수급도 좀 디파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전력기기 쪽은 아무래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가서 먼저 이제 전력기기와 관련된 얘기, 산업이 아직 피크아웃 단계도 아니고 대형주도 좋지만 중소형주까지 골고루 봐야 되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조금 이슈를 돌려서 전체적인 이제 유틸리티 업종의 모멘텀을 찾아볼 텐데 국내적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정부가 계속 미뤄왔죠. 이제 11차 전기본 초안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달 중에. 아무래도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규모, 내지는 SMR,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전주도 약간 에너지 인프라 내지는 최근에 비용이 많이 높아진 걸 원전으로 이제 상쇄하려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네.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화두가 된 게 저렴하고 현지에서 발전할 수 있는 원자력, 원전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송배전 연결망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건설해서 송배전망에 연결하지 않고 이제 데이터 센터 옆에다 건설할 수 있는 SMR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샘 알트먼이 투자한 오클로라는 SMR 회사가 상장했다 보니까 주목도가 많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원전주는 이제 너무 기대감으로만 앞서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차 전기본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착공하는 거는 한 8년 정도 뒤에나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업체들의 매출액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는 너무 긴 시계열이다 보니까 조금 원전주보다는 전력기기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전 같은 이제 에너지 인프라이긴 하지만 원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어볼 거는 이제 원전 얘기는 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얘기인데 신재생이 최근에 참 부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풍력일까요? 이제 CS 인드 주가도 안 좋지만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이 신재생 쪽이 안 좋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진한 원인, 저조한 실적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단 CS 윈드가 1분기에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해상 변전소를 건설하는데 네. 공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로 비용을 많이 잡아서 이제 1분기 때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표면적으로라고 말씀드린 거는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작년 8월부터 풍력 발전 공급망에 문제
이슈 제기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육상풍력 터빈을 리콜을 했고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 프로젝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아예 드랍을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풍력발전기가 커지다가 보니까 만들거나 이동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 문제가 사실 산업 저변에 깔려져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S 윈드의 해상 변전소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풍력 산업 강하게 콜을 할 수 있냐라고 여쭈어보시면은 저는 일단 해외 풍력 터빈 업체들의 수익성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 우리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보다 더욱더 이제 협상력에 있는 게 풍력 터빈 업체들인데 아직도 적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돌아서야지 사실 한국의 풍력 기자재 업체들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에 이어서 풍력도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뭐 유틸리티 쪽 하면 뭐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전력기기 포함 우리가 최선호 쪽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나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전력기기 섹터를 가장 선호하고 예. 종목별로 순서를 세워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선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 순서로 선호합니다. 이렇게 펀더멘털로 보면은 이 네. 순서로 좋아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이 수급상의 이슈로 단기 과열됐다 보니까 예. 그보다 소형주인 일진전기가 지금 주가 매력도 펀더멘털이 되게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전력기기가 다네요. 전력기기 쪽을 뭐 지금 뭐 수급도 그렇고 모멘텀도 좋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다 보니까 HD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주이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약간의 수급적인 과열이 있어서 일진전기 등 중소형주도 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인식 SK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